경기가 좋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잘못 구입한 아파트가 계속해서 상승한 사례가 있고, 재건축 재개발 열풍이 불 때 실제 경기가 좋다면 또 한 번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경기 악화 속에서는 잘못 구입한 아파트가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가 악화가 될 때는 또 한 번 새로운 사기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신종 사기 사건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영화 국가부도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은행권을 압박을 합니다. 대출의 건전성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또 한번 기업에 대한 건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대출 대부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건설사들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장기화되다 보면 대기업 마찬가지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사 중단과 부도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아파트 PF 대출에 의해서 상당한 건전성이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1금융뿐만 아니라 2금융까지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상고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하지만 2고, 3고가 아니라 4고, 5고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위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과 동일하게 금리를 낮추면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는데요. 현재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에 이어서 고유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대 최고, 최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의 파산,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곳이 문을 닫는 건설사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예전에도 전혀 보지 못한 상황들인데요. 2007, 8년, 9년도 상황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동 전쟁에 이어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엄청난 파벌 전쟁이 생겨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한다는 정치인들까지 서로 개싸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요즘엔 투견장이 없어서 그런지 국회에서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일본, 중국, 전 세계적으로 경기 악화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뿌리다 보니까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 프레드 경제지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경기가 좋다고 보이지만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 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에서는 또 한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장 이기적인 미국은 주변 동맹국가를 상대로 하더라도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침만 해도 날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IMF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들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단 준비를 해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준비를 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아파트를 구입하실 분들은 대부분 구입했고,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는 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기다리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칠 때 아파트를 대부분 다시 구입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급하게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단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현 경기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돈으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식으로 아파트를 투자했는 사람들 마찬가지 역으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팔리지 않다 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급매물로 팔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발생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시기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부터 기다리라 했는데요. 실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입한다고 해서 예전 대비 비싸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면 구입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예전부터 전화가 많이 왔던 내용 중에
부부지간에 경제적인 편향이 들려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된다, 다양하게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A4용지 하나를 꺼내놓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유 10가지와 아파트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이유 10가지를 같이 적어가면서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논의는 그것으로 종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예전보다 지금이 최소 두세 배 이상 상황은 힘든 상황이고 아파트 버블 붕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모르긴 몰라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40에서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017년 18년 가격으로 다시 한번 추락할 수 있는 상황들, 대부분 그때의 아파트 가격은 버블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유일하게 돈이 풀렸고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로 몰빵을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른 가격대로 행보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돈으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는 거기 때문에 돈의 거품이 빠지자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먼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도 중요하고 급매물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경매까지도 이제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급매물이 문제가 아니라 경매로 쏟아지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 한번 경매로 서민들을 울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도의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돈도 없이 갭 투자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꽁수의 투자 투기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항력이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유찰 횟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찰 횟수가 많이 올라간 대항력이 있는 아파트들을 구입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법인으로 1인 법인으로 낙찰을 받고 현재 회사에 돈이 없다. 1년 더 살아라. 2년 더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뉴스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법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민형사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민사로 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압류 절차라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법인으로 해서 실제 법인에 돈이 없다면은 민사를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와 같은 상황들은 뉴스에서도 보도가 한번 된 바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1인 법인이나 페이퍼 컴퍼니의 법인을 만들어서 또 한번 갭 투자 형태로 투자를 해서 돈이 없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끔 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무조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보겠죠.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행을 해보자고 얘기할 것이고 변호사 비용이 지출이 되고 세월아 내월아 시간은 흘러서 결국 변호사 비용만 지출을 한 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경기도와 서울 인천 쪽에서 성행하고 있다는데요. 대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뉴스에 보도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상황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실제 경매로 고통받는 상황들도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종 사기꾼들로 인해서 또 한번 세워라 내워라 장기간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갭 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 몇백만 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 결국은 만기가 돼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상승할 때는 갭 투자가 많이 성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결국은 돌려줄 돈이 없다면 갭 투자로 몇백만 원으로 구입했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날지 몰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과의 싸움이고 피를 말리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약간의 희망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거나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알아도 물어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한번 물어보고 알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몇만 원씩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한 곳에서 얘기 들은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또 한 번 다른 법무사, 변호사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알 때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을 아끼다가 큰 돈을 날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고 조금 아는 지식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다가 수천에서 수억까지 날리는 사례들도 많고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평생 거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 외에는 사실 기분 좋을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팔아야 되고 부동산이 언제든지 환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장기간 그런 상황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손해보고 판다면 환급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손해보고 판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손해가 몇 천이냐 몇 억이냐 과연 몇 억을 버는 것도 힘든데 몇 억의 손해를 보고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종 다단계도 아니고 다단계 형태의 코인도 아니고 주식 사기 사건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갭투자로 만들어진 사기 사건과 유사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뒤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시절이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다행인데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아파트를 늦게 샀더라면 많은 후회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보시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할 줄을 모릅니다. 항상 알 때까지 체크해 보시고 알 때까지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